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에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 오늘 나온 소식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도움될 만한 정보들 한데 모아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연준에 관련된 소식. 제롬 파월이 얼굴을 찡그리고 있는 모습이 딱 보여지고 있는데요. 다가오는 5월달에 연준이 금리를 올릴 것인가 말 것인가. 최근 연준 행보에 대한 예측 같은 경우는 중구난방 개판이죠. 어떤 사람들은 올릴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동결할 것이다. 혹은 금리 인하를 하게 될 것이다. 예측들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저번 주에 나왔었던 노동시장 관련된 지표를 봤더니 다음 달에 아무래도 0.25% 인상을 시키지 않겠느냐라는 예측이 또 나왔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RSM 수석 분석가 조 루브셀라스는 이야기하기를 연준이 다음 달 회의에서 금리를 0.25% 인상시킬 것이다. 노동시장이 강하지만은 식어가는 중이며 실업률은 3.5%, 거의 현상 유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시장은 여전히 노동자들에 대한 수요가 많으며 특히 서비스 산업에서 인력이 부족하다. 인플레이션은 싣고 있지만은 충분히 빠르지 않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예상이 된다. 자, 그 다음으로는 존 핸콕 인베스먼트의 수석 분석가는 이야기하기를 채권 시장을 봐라. 5월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채권 시장은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고용지표 이전에는 금리 인상 가능성 자체를 50% 정도로 봤지만 고용지수 발표 이후에는 0.25% 인상이 기본 전제가 됐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연준이 금리를 올리느냐 내리느냐 노동시장 외에도 정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표가 있죠. 바로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지난 3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다가오는 수요일 4월 12일 밤 9시 30분에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3월의 인플레이션율이 당연히 연준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외에도 지금 최근에 국제 유가가 상승한 것, 그리고 은행 위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예측하는 것이 쉽진 않아 보입니다만은 만약에 0.25%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면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해서 최근에 달러의 세가 약해지고 있는 가운데 얼마 전에는 몇몇 의원들이 근본이제를 다시 돌려와야 된다. 근본이지의 부활을 꿈꾸면서 법안을 소개하기도 했었는데요. 근본이지의 부활은 힘들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지 텍사스의 상원 의원 같은 경우는 근본이지 말고 텍사스 주에서 금에 연동되는 코인을 발행해야 된다라는 법안을 제안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점차 정치인들도 미국 달러 미래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런 의미에서 텍사스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봅니다. 자, 한편 러시아 같은 경우는 카자흐스탄을 이번에 제끼고 미국에 이어서 세계 2위 비트코인 채굴 국가로 거듭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정부가 계속해서 암호화폐 채굴 및 산업을 탄압을 하고 있는데 몇몇 주들이 나서가지고 채굴자들을 보호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잘 견디고 있지만 만약에 바이든이가 계속해서 암호화폐 시장을 괴롭히고 또 공격한다면 더욱더 많은 산업 및 채굴자들이 해외로 이탈을 시도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자, 그 다음으로 굉장히 흥미로운 사건이 또 발생을 했습니다. 마이클 셀러와 마이크로스트레지, 비트코인을 엄청나게 사 모으는 회사로서 굉장히 유명한 회사이자 개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번에 대형 금융기관들이 마이크로스트레지 주식을 몽땅 사들였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은 마이크로스트레지의 기업적 가치가 올라가는 것은 모두가 아는 자명한 사실이죠. 반대로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면 마이크로스트레지에 닥쳤던 개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금융기관들이 마이크로스트레지의 지분을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다. 이 비트코인의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많은 이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도 1분기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22만 6,505주, 블랙락이 1,800주, 피델리티가 9만 6,800주에 마이크로스트레지 주식을 사들였다라고 합니다. 또한 이들뿐만 아니라 캐피탈 리서치와 뱅가드 역시 각각 지속적으로다가 마이크로스트레지의 주식을 사 모으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피델리티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주식을 몽땅 매입함으로써 마이크로스트레지의 지분을 들고 있는 회사들 중에 10위권 안으로 껑충 뛰어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다음 회사들 명단이 마이크로스트레지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들인데요. 쟁쟁한 회사들의 이름을, 투자 회사들의 이름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캐피탈 리서치, 뱅가드, 블랙락,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등
자, 물론 이 회사들이 마이크로스트레tegy 자체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분을 사들이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만 생각하기에는 마이크로스트레tegy가 비트코인과 운명을 같이 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비트코인에 몰빵을 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의해서 운명이 좌우될 수가 있는 회사인데 이런 상황에서 마이크로스트레tegy의 지분을 몽땅 사들인다. 이를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느냐? 비트코이니스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거부함에 따라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금융기관들이 대안으로 마이크로스트레tegy사의 주식을 매입하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해당 기관들 및 투자회사들, 자산관리사들, 비트코인 가격이 미래에 떡상하게 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스트레tegy에 이 정도로 과감하게 투자를 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존 금융시스템의 위기, 거시경제 위기 속에서 더욱더 빛을 발하는 비트코인, 특히나 미국 달러의 약세 그리고 CBDC 출시에 앞서가지고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커져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폭스 비즈니스의 앵커 같은 경우는 방송에서 대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비트코인은 자유를 위한 기술이며 CBDC 같은 경우는 컨트롤, 이 제재 및 통제를 위한 기술이다. CBDC를 반대하고 비트코인을 지지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 둘은 이렇게 상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CBDC 출시를 앞두고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탄압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진짜 내막은 알기가 힘들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바이낸스 US 같은 경우는 시그니처 뱅크가 망해버리고 나자 고객 현금을 맡길 은행을 찾는데 고심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미국 정부로부터 계속해서 후드러 맞고 있는데요. 이제는 고객들의 돈을 맡길 곳조차 마땅치가 않아가지고 고심을 하고 있는 상황. 다른 거래소들도 상황이 비슷할 것 같습니다. 미국 내에서 살아남기 힘든 시간이 하루빨리 지나갈 수 있기를 바라보고요. 그 다음에 바이낸스로부터 좋은 소식이 나왔었죠. 대한민국 검찰 측에서 요청한 바이낸스에 예치가 되어 있는 권도영이 소유의 암호화폐를 동결을 시켜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기로 동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권도영이가 하드웨어 지갑이라든지 다른 데 빼돌려 놓은 암호화폐들이 많긴 할 텐데 일부라도 한국 쪽으로다가 다시 한번 돌려받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암호화폐랑은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지만은 한국 같은 경우도 경제 사정이 좋아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죠. 허리띠를 졸라매도 나랏빛 천조 껑충 117조 최악 적자. 보시면은 지난해 국가 채무가 사상 처음 1000조 원을 넘어섰고 나라 살림 적자 규모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치솟았다. 이미 불어난 빚이 미래 세대의 발목을 잡을 거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잡고 있죠. 바지가랑이까지 끌어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최대한 그래도 권도영이가 들고 있는 비트코인을 회수해가지고 이왕이면은 불장 때까지 기다렸다가 고점에 팔아가지고 나라 살림에 보태 쓰든지 아니면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든지 해야 되겠죠. 이어서는 비트코인 분석인데 장이 지루합니다. 하품이 나오는 비트코인 장세. 매크로시아지 분석가는 비트코인 일봉 차트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 비트코인 볼린저 밴드가 강력한 압착을 보여주고 있어서 큰 변동성이 예상이 되긴 되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당장 큰 움직임이 나온다라는 보장은 없다. 작년 12월처럼 몇 주간에 걸쳐가지고 횡보를 하게 될 수도 있겠다. 지금 비트코인 추세를 봤을 때 4시간봉, 1일봉, 3일봉, 1주봉에서 확실히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하락이 강하게 나오지 않는 한 나는 위로 쏘게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반면에 굉장히 반대되는 분석도 있었는데요. 크립토 제레마이아라는 분석가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하기를 굉장히 강력한 하락세가 예측이 된다. 1일봉에서 3일봉까지 많은 RSI 하락 다이버전스들이 목격이 되고 있으며 1일봉에서는 OBV 하락 다이버전스 그리고 강력한 저항 아래서 이런 식으로다가 둥글게 고점을 찍는 듯한 패턴이 나오는 것도 불안하다. 그리고 2시간 봉상에서 저항에 맞고 내려온 것도 좋지 않으며 최근에 바이낸스의 CG와 마이클 세일러가 비트코인 매수를 그렇게 많이 했어도 3만 달러를 결국 뚫지 못했었다라는 것 마찬가지로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비트코인의 하방을 예측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왔으니까 한 번 더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왔으니까 상승 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인데 계속해서 방향성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라면 기대해볼 수 있는 것이 다가오는 수요일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딱 됐을 때 그때 방향이 갈리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편 인컴샤크 분석가 같은 경우는 상승 하락 비트코인이 어디로 가든지 지금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지금 중요한 것은 이렇게 지루한 장세 속에서 많은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데 있어서 피로감을 느낄 것이다. 자, 그러면은 더욱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하게 될 텐데 거기가 어디냐? 바로 알트장. 그래서 알트 시즌이 시작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기대감을 계속해서 높여 나갔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비트코인이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다가 저항 아래에서 축적 및 횡보를 하는 것이 지지 바로 위에서 횡보를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다라는 것인데요. 왜냐? 저항 밑에서 횡보를 하면은 뚫러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며 지지 바로 위에서 횡보를 하게 되면은 다시 밑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비트코인 상황 자체는 아직까지는 그닥 나쁘지 않은 가운데 알트코인들로 돈이 넘어가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자, 과연 이렇게 시장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알트 시즌은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을 것인가? 비트코인과 함께 떡상하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여러분들께 전해보면서 오늘 나온 정보들 도움되셨다면 주말에도 수고했다는 의미에서 시청료 광고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틀어주기 부탁을 꼭꼭 드리며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